현재 우리는 이 인류 역사에 하나의 큰 기로에 놓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노벨 물리학상에 이어서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 또한 어떤 순수 학문에 기반한 학자가 아니라 AI를 활용한 개발자였다는 데에 정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과학계 일각에서는요, 사실상 AI가 과학을 주도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의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업적인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산업 및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신 이 로봇이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 테슬라가 떠오르죠. 그리고 생성형 AI, 챗GPT 같은 이런 생성형 AI까지 모두 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산업은 맞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앞으로 생명공학 쪽 관련된 산업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우선 제가 이번에 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수상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순수한 학문에 기반한 학자라는 그런 분들이라기보다는 AI 개발자에 더 가깝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맨 왼쪽부터 지금 현재 이 워싱턴 대학교 교수님입니다. 데이빗 베이커라는 분이고요. 가운데는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지금 현재 구글 딥마인드의 CEO예요. 그리고 요 맨 오른쪽 계신 분이 그 딥마인드의 수석 연구원 분들인데, 자, 이렇게 실물로 보시면 이분들입니다. 이 맨 왼쪽에 계신 이분께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단백질 설계의 세계 전 세계 최고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고 계신 분들이고요. 요 가운데 계신 분들이 딥마인드 CEO와 딥마인드의 수석 연구원인데, 딥마인드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알파고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알파고를 만든 회사가 바로 요 딥마인드다. 자, 이분들이 이번에 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알파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과 또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었어요. 이때 당시 알파고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젠 곧 AI 때문에 전 세계가 망할 것이다, 인류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다와 같은 어떤 음모론으로 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정도의 엄청난 파급력이었었는데, 이게 벌써 여러분들 8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실제 그 당시에 이 이세돌 구단과 같이 사진을 찍은 이 딥마인드의 CEO님, 자, 이분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때는 머리가 조금 있으셨는데 정말 이 8년이 지나고 나서는 아무래도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라고 우리가 좀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외적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여러분께 우리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산업 부분이 어디인지 설명드리기 앞서서 딱 두 가지 정도만 먼저 개념을 정리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AI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AI와 또 로봇 이렇게 좀 묶어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건데, 머릿속에 다양한 키워드들이 막 생각이 나실 거예요. AI, 머신러닝, 딥러닝, 로봇, 이렇게 뭐 자율주행,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건데, 자,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큰 AI 틀 안에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는 거고요. 또 그 안에 딥러닝이라는 이렇게 개념이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이 딥러닝입니다. 자, 이 딥러닝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히든 레이어 있죠,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좀 알고 있었던 어떤 입력값 또 어떤 출력값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좀 단순한 모형들을 우리가 좀 떠올리곤 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히든 레이어, 요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 그대로 내용이 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딥러닝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 딥러닝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이 딥러닝 방식 자체가 우리 인간의 뇌 구조와 굉장히 유사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네가 신호를 주고받는지를 알기 위해선 우리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먼저 보시면 이해가 아마 쉬우실 거예요. 자, 우선 요거는 좀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일단 인간, 우리 뇌의 자연신경망을 한번 좀 생각을 보셨을 때 바로 중요한 키워드는 이 아미노산과 신경의 자극은 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이 뉴런이라는 세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자연신경망과
뉴런과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간단한 도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신경만 먼저 보실게요. 인풋과 또 그 다음 어떠한 아웃풋이죠. 어떠한 결과물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 뇌 속 신경망과 같이 한번 좀 비교를 해 본 거예요. 우선 보시면 이런 우리 뇌 속 신경망은 신경세포들 사이의 시냅스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해서 정보들이 오고 가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인지한다, 또 배운다, 아니면 뭐 학습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결국에는 이 뉴런과 뉴런들 사이의 연결들이 더욱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이 인공신경망의 구조입니다. 즉 여기선 이 뉴런 대신에 노드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어떤 학습이 시작되면 이 노드 간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노드거든요. 이런 노드 간의 연결이 활성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이 뉴런의 학습 방식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띄었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이 생물학적 뇌의 작동 원리를 그대로 이 컴퓨터상에 구현을 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아미노산은 뭐냐? 요게 이제 컴퓨터로 이야기를 하자면 쉽게 설명드려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단백질 분자 형태를 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시고요. 단백질은 즉 이 아미노산의 연결체입니다. 즉 아미노산들끼리 연결되어서 이런 단백질 분자 형태를 띠는데 이런 걸 3D로 이렇게 좀 치환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이런 모양을 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예로부터 어떤 뭐 화학계나 생물학계 또 의학계 등에선 이 아미노산의 서열, 이런 서열 있죠. 서열 이퀄 여러분들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순서를 좀 알고 있으면 이 구조를 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아미노산들이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주는 게 아니에요. 막 서로 꼬이고 꼬여서 나선형도 이렇게 막 띄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물, 이런 구조 형태 하나하나가 이게 좀 변형이 되어서 그 기능들이 다 각자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 단백질 접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단백질 접힘 현상에 대한 어떤 해법을 알고 싶어 했던 건 인류의 오랜 수건이자 과제였어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요, 이 단백질 구조에 대한 방법 자체가 이 단백질은 어떤 기능을 할까, 얘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할까 였는데 아까 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워싱턴 대학교 교수님이었죠. 이 베이커 박사님의 팀들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단백질의 구조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어떻게 짜야만 할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고 아예 이 생각 자체를 발상을 전환시킨 거죠.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발상의 전환 자체를 AI한테 시켜요. AI한테 상상을 하게 하고 학습을 하게 합니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에 기반한 딥러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AI가 그전까지 아예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베이커 교수님의 팀은 유레카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상만 했던 정말 이 원하는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베이커 교수를 필두로 해서 아까 보셨던 딥마인드의 CEO와 수석 연구원까지 이렇게 같이 셋이 합심을 하게 돼서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만드는 AI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알파폴드라는 AI예요. 이 알파폴드는요, 정말 말 그대로 인류 역사를 거의 뒤흔들 만한 완전한 혁명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게 됩니다. 알파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단백질의 구조 자체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기도 했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좀 걸리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알파폴드 1이 나오자마자 2018년도에 등장을 했는데, 자, 예측률을 보시면요, 거의 40%를 넘지 못했다가 나오자마자 60%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단 2년 만에 거의 90%에 근접하는
정말 미친 예측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알파폴드 3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쩌면 이 AI를 활용해서 그동안 인류에겐 불치병이었던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아니면 파킨슨병 아니면 뭐 루게릭병 이런 것들도 정복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 시대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죠. 자, 이 알파폴드라는 예측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를 같이 한번 좀 보시면 단백질 구조를 예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측값과 실제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합치가 되는지를 비교한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좀 보시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D 영상으로 간단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렇게 이 구글 딥마인드 공식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이런 영상을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죠. 요게 지금 현재 단백질 분자 구조 형태인데, 자, 이 하얀 색깔 부분 보이시나요? 하얀 색깔 부분과 실제 값이 얼마만큼 좀 부합하는지, 그러니까 하얀 색깔이 예측 값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부합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엄청난 성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 AI의 혁명과 좀 관련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하는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한 개념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이젠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뭐 챗GPT나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부터 뭐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좀 하신다면 분명히 AI 관련된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AI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이 올라온다면 계속해서 저희 데이업에서 우리 여러분들 대신해서 추적 관찰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에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